1960년 8월 부산 해안의 한적한 모래사장.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부서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뜨렸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고 모든 것이 신혼부부의 행복을 축복하는 듯했다. 한지훈과 이수현, 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약속하는 것처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갓 결혼한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지훈은 사랑하는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고 수연은 남편의 품에 기대어 속삭였다. 그때 그들의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밤이 그들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들의 실종은 마치 바닷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수연은 임신 2개월 차였다. 뱃속의 작은 생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쁨이자 희망이었다.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해운으로 짓기로 약속했다. 지훈은 아기를 위한 작은 나무 목마를 직접 만들고 있었고 수현은 매일 아기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골랐다. 그들의 삶은 완벽한 그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은 후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가족에게 잠깐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부산 해안으로 향했고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 흔적 없는 실종은 가족들에게 영원한 의문으로 남았다. 8년 후 2007년. 한지수, 한지훈의 외동딸은 10대 소녀에서 성인이 되어 어엿한 방송국 기자로 성장했다. 지수는 부모님의 흔적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 매일 밤 그녀는 부모님의 마지막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방은 마치 8년 전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부모님의 유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자신의 삶이 부모님의 실종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갇혀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기자라는 직업을 통해 부모님의 사건을 다시 조명하고자 했지만 번번이 좌절했다. 아무도 8년 전의 미제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지수의 고통은 점점 깊어져 갔다. 그녀의 삶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른 것은 한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였다. 1999년 부산 해안에서 발견된 가방이라는 제목의 글을 본 순간 지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사진 속의 가방은 분명 그녀의 어머니 이수현이 마지막으로 들고 있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낡고 해진 가방의 한쪽에는 희미하게 이수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확대해 보았다. 가방은 무려 8년 동안이나 바닷속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태가 양호했다. 지수는 즉시 경매에 참여했고 경매가 끝나는 순간까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화면을 주시했다. 결국 가방은 지수의 손에 들어왔다. 가방을 받자마자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게으르지 않았다. 가방 안에는 낡은 지갑과 함께 젖은 종이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지수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꺼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는 부모님과 함께 미소 짓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수에게 낯설지 않았다. 바로 부모님의 결혼식 사진에 함께 찍혔던 이혜진이었다. 혜진은 부모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다. 지수는 사진 뒷면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실망한 지수는 종이 더미를 무심코 뒤적였다. 그러다 지수의 손에 닿은 것은 낡고 젖은 수첩이었다.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치자 빽빽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글씨들은 잉크가 번져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다. 지수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쳐서 말리기 시작했다. 종이에 잉크가 물에 번지면서 희미해진 글씨들 속에서 지수는 한 단어를 발견했다. 배신. 그리고 그 옆에는 혜진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쓰여 있었다. 지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혜진은 지수가 어린 시절부터 이모라고 부르던 사람이었다. 그녀가 부모님의 실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때 문득 한 텔레비전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비쳤다.
젊은 시절에 혜진이 성공한 사업가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인터뷰 속 혜진은 화려한 옷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8년 전의 낡은 사진 속 눈빛과는 확연히 달랐다. 지수는 의문을 품었다. 혜진은 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을까? 그리고 8년 전 부모님은 혜진에게 어떤 배신을 당했던 것일까? 이 모든 의문들이 지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수는 혜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이 가방과 수첩은 8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가방을 찾아낸 순간 지수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갇힌 소녀가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는 용감한 기자로 변모했다. 8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 미스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지수는 혜진의 과거를 조사하기 위해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다. 그녀는 부모님의 마지막 행적을 쫓으며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되었다. 이 여정은 지수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안겨줄 것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모든 진실은 그녀에게 달려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지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에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요? 지수와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나가고 싶으신가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시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지수는 곧바로 이혜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8년 전 그녀는 부모님의 절친한 친구였지만 현재는 성공한 사업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지수는 혜진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 기록을 뒤졌다. 놀랍게도 혜진의 회사는 부모님이 실종된 해에 설립되었고 초기 자금은 출처가 불분명했다. 지수는 의문을 품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혜진이 부모님에게 어떤 배신을 저지른 것일까? 그녀의 성공은 부모님의 비극과 관련이 있을까? 지수의 마음속에 의심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혜진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하고 인터뷰를 명분으로 접근했다. 지수는 혜진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사무실은 호화로웠고 혜진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를 맞이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지수는 부모님의 이름을 꺼냈다. 이모, 부모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 말에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 지수, 벌써 그렇게 컸구나. 참 마음 아픈 일이었지. 혜진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지수는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지수는 부모님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물었지만 혜진은 얼버무리며 대화를 회피했다. 지수는 혜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지수는 8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김민준을 찾아갔다. 이제는 은퇴한 민준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민준은 지수를 보자마자 8년 전의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지수의 부모님을 찾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수가 가방과 수첩에 대해 이야기하자 민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가방을 찾았다고 8년이나 지났는데? 민준은 지수의 열정에 마음이 움직였고 8년 전에 서류철을 꺼냈다. 서류철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실패를 다시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지수의 끈기 있는 눈빛을 보고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8년 전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피며 지수에게 설명했다. 당시 경찰은 부부의 실종을 단순 가출이나 사고로 결론 지으려 했다.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이다. 민준만이 유일하게 타살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수는 서류철에서 어머니의 가방에 대한 언급을 찾아냈다. 가방은 발견되지 않았음.
이 한 줄이 혜진의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었다. 혜진은 가방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경찰에게 숨겼던 것이다. 지수는 분노에 휩싸였다. 이모가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을 죽인 범인이 이모일 수도 있을까요? 민주는 신중하게 답했다. 아직은 속단할 수 없어. 하지만 확실한 건 이혜진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는 거야. 지수는 수첩에 적힌 배신이라는 단어와 혜진의 이름에 주목하며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수첩은 물에 젖어 잉크가 번졌지만 지수는 디지털 복원 기술을 이용해 희미한 글씨들을 되살려냈다. 수첩에는 부모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들의 사업 아이템을 탐내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우리 사업 아이템을 탐내는 사람이 있다.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우리를 배신하려 한다. 지수는 그가 혜진이라고 확신했다. 지수 부모님의 사업은 혜진의 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수첩을 해독하던 중 지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그가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아이를 해치겠다고. 지수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부모님이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된 것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수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에 휩싸였다. 그들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고통스러워했다. 이제 지수는 단순한 진실 규명을 넘어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결심했다. 민주는 혜진의 재무 기록과 부모님 사업의 연관성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혜진이 부모님의 사업 아이디어를 훔쳐서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혜진은 부모님에게 투자하겠다고 속여 사업 계획을 알아냈고 그들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지수는 혜진의 회사가 부모님의 실종 직후에 빠르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확신을 굳혔다. 이제 그녀는 혜진을 궁지에 몰아넣을 증거를 찾아야 했다. 지수는 혜진과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혜진은 지수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녀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지수야, 너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거니? 내 부모님은 내게도 소중한 친구였어. 라며 거짓 눈물을 흘렸다.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모가 우리 부모님을 배신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진실을 말해줘요. 아니면 모두에게 공개할 거예요. 혜진은 지수의 협박에 분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내가 그들을 배신했어. 그런데 어쩔 건데? 증거가 없잖아. 너희 부모님은 이미 바닷속에 잠들어 계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렸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수는 혜진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민준에게 보냈다. 민준은 혜진의 목소리에서 범인의 심리를 읽어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였다. 민준은 과거 수사 기록을 뒤져 혜진이 부모님을 만난 장소를 확인했다. 지수는 그 장소, 폐쇄된 조선소를 찾아갔다. 조선소는 으스스했고 녹슨 철골 구조물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곳은 부모님의 비극적인 마지막을 증언하는 듯했다. 지수는 조선소 구석구석을 살피며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혜진이었다. 그녀는 지수에게 다가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정말 끈질기구나 너. 네 부모님처럼 너도 진실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군. 하지만 소용없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거야. 지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모 제발 부모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혜진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내 꿈을 방해했어. 그들은 너무 순진했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걸 몰랐으니까 이제 너도 알게 될 거야. 혜진은 지수에게 다가서며 위협했다.
지수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수는 휴대폰을 들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아저씨, 저 지금 조선소에 있어요. 혜진 이모가 여기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지수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숨을 죽였다. 혜진은 지수의 행동을 비웃었다. 네가 전화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여기까지는 아무도 오지 않아. 혜진은 지수를 밀쳐 넘어뜨렸다. 지수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었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혜진은 지수에게 다가서며 속삭였다. 내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본 것도 바로 이 폐허였어. 이제 너도 그들처럼 될 거야. 지수는 혜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증오와 광기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민주는 지수의 전화를 받고 급히 조선소로 향했다. 그는 8년 전에 악몽이 재현될까 봐 두려웠다. 그때처럼 지수를 잃을 수는 없었다. 민주는 사이렌을 울리며 조선소로 진입했다. 혜진은 민준의 차 소리를 듣고 당황했다. 그녀는 지수를 버려두고 도망치려 했다. 지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혜진의 손을 잡았다. 가지 마요. 진실을 말해줘요. 지수의 외침에 혜진은 발버둥 쳤다. 놓지 못해. 이젠 끝났다고. 지수는 혜진을 놓지 않았다. 그때 민준이 도착했고 혜진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혜진은 결국 체포되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업 계획을 훔쳐 성공하고 싶었고 부모님이 이를 알아채자 그들을 위협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결국 혜진은 그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던 것이다. 혜진은 지훈이 만들던 목마를 빼앗아 바닷속에 던져버렸다고 말했다. 그 목마가 그들의 사랑을 상징했기 때문이라고. 지수는 혜진의 자백을 듣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부모님의 비극적인 죽음의 전말을 알게 된 지수는 말 그대로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수는 혜진의 자백을 녹음한 파일을 민준에게 넘겨주었다. 민준은 지수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자백이 아니야. 네 부모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네가 전달한 거야. 너는 그들의 복수를 해준 거야. 지수는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의 실종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범인은 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행복하지 않았다. 진실을 알게 된 만큼 그녀의 마음은 더 아팠다. 부모님의 고통을 상상하며 그녀는 괴로워했다. 지수는 혜진의 재판에 참석했다. 혜진은 재판 내내 차가운 표정을 잃지 않았다. 지수가 증언대에 섰다. 제 부모님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단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들의 꿈을 짓밟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당신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지수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혜진은 지수의 증언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수는 혜진의 눈에서 후회나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복수심에 사로잡힌 괴물일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혜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수는 재판장을 나서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8년 동안 그녀의 삶을 짓눌렀던 미스터리는 해결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고 진실을 안다고 해서 그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지수는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전 평생 이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민준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수야, 네 부모님은 널 아주 자랑스러워할 거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민준의 따뜻한 말에 지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지수는 부모님을 위한 작은 추모비를 만들었다. 바닷가 근처 부모님이 실종된 곳을 바라보는 언덕 위에 추모비를 세웠다. 추모비에는 사랑하는 한지훈, 이수현, 그리고 그들의 꿈을 앗아간 모든 이들에게 정의가 빛나기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지수는 추모비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실종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진실을 밝혀냈다. 이제 그녀의 고통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지수는 기자로서 부모님의 사건에 대한 기사를 썼다. 기사 제목은 봉인된 8년, 부산 부부 실종 사건의 진실이었다. 기사는 혜진의 범행과 함께 부모님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녀의 용기 있는 진실 추적기를 담았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혜진의 잔인함에 분노했다. 지수는 기사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승화시키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는 기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지수는 이제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짓는다. 부모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모님이 남겨준 사랑과 용기를 기억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지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써내려 간다. 부모님의 사건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얻었다. 지수는 혜진의 회사를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꿈이었던 사업을 이어받아 세상에 빛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녀는 회사의 이름을 해운이라고 지었다. 부모님이 뱃속의 아기를 위해 지었던 그 이름이었다. 회사의 목표는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었다. 혜진이 탐욕으로 짓밟았던 꿈을 지수는 사랑과 희망으로 다시 꽃피우려 했다. 그녀의 사업은 성공했고 그녀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수는 어느 날 민준을 찾아가 말했다. 아저씨,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부모님도 저처럼 평화를 찾았을 거라고 믿어요. 민준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지수야.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야. 네 부모님도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야. 지수는 민준의 따뜻한 미소에 안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은 그녀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함께 8년의 미스터리를 풀었고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지수는 그들의 인연이 부모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지수는 가끔 부모님의 추모비를 찾는다. 그녀는 추모비 앞에 꽃을 놓으며 조용히 속삭인다. 엄마,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두 분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눈빛은 따뜻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부모님에게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비극적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녀의 삶은 부모님을 위한 헌정이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지수는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지수는 사랑의 힘으로 어둠을 이겨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막을 내린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지수의 용기와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혜진은 지수의 질문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 안에는 탐욕과 질투, 그리고 8년 동안 숨겨온 잔인함이 번뜩였다. 내 부모님, 그들은 그저 방해물이었을 뿐이야. 그들이 가진 아이디어가 내게 필요했지.
그들은 너무 순진했어. 내가 가진 야망을 이해하지 못했거든. 혜진은 지수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속삭였다. 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어. 그들의 아이디어를 내게 넘기라고.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지. 그들은 내가 진심으로 그들의 성공을 바란다고 믿었어. 그런 바보 같은 믿음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지수는 혜진의 차가운 고백에 몸이 굳어버렸다. 혜진은 지훈의 목마를 빼앗아 바닷속에 던져버렸다고 말했다. 그 목마가 그들의 사랑을 상징했기 때문이야. 그들의 사랑은 너무 눈부셔서 내 질투를 자극했지. 그래서 내가 그들의 사랑을 산산조각 내버렸어. 이제 너도 알게 될 거야.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지. 혜진은 지수를 밀쳐 넘어뜨렸다. 지수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혜진은 지수에게 다가서며 속삭였다. 내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본 것도 바로 이 폐허였어. 이제 너도 그들처럼 될 거야. 지수는 혜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증오와 광기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지수는 휴대폰을 들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아저씨, 저 지금 조선소에 있어요. 혜진 이모가 여기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지수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숨을 죽였다. 혜진은 지수의 행동을 비웃었다. 네가 전화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여기까지는 아무도 오지 않아. 혜진은 지수를 밀쳐 넘어뜨렸다. 지수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혜진은 지수에게 다가서며 속삭였다. 내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본 것도 바로 이 폐허였어. 이제 너도 그들처럼 될 거야. 지수는 혜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증오와 광기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민주는 지수의 전화를 받고 급히 조선소로 향했다. 그는 8년 전에 악몽이 재현될까 봐 두려웠다. 그때처럼 지수를 잃을 수는 없었다. 민주는 사이렌을 울리며 조선소로 진입했다. 혜진은 민준의 차 소리를 듣고 당황했다. 그녀는 지수를 버려두고 도망치려 했다. 지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혜진의 손을 잡았다. 가지 마요. 진실을 말해줘요. 지수의 외침에 혜진은 발버둥 쳤다. 놓지 못해. 이젠 끝났다고. 지수는 혜진을 놓지 않았다. 그때 민준이 도착했고 혜진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혜진은 결국 체포되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업 계획을 훔쳐 성공하고 싶었고 부모님이 이를 알아채자 그들을 위협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결국 혜진은 그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던 것이다. 혜진은 지훈이 만들던 목마를 빼앗아 바닷속에 던져버렸다고 말했다. 그 목마가 그들의 사랑을 상징했기 때문이라고. 지수는 혜진의 자백을 듣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부모님의 비극적인 죽음의 전말을 알게 된 지수는 말 그대로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수는 혜진의 자백을 녹음한 파일을 민준에게 넘겨주었다. 민준은 지수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자백이 아니야. 네 부모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네가 전달한 거야. 너는 그들의 복수를 해준 거야. 지수는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의 실종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범인은 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행복하지 않았다. 진실을 알게 된 만큼 그녀의 마음은 더 아팠다. 부모님의 고통을 상상하며 그녀는 괴로워했다. 지수는 혜진의 재판에 참석했다. 혜진은 재판 내내 차가운 표정을 잃지 않았다. 지수가 증언대에 섰다. 제 부모님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단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들의 꿈을 짓밟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당신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지수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혜진은 지수의 증언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수는 혜진의 눈에서 후회나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복수심에 사로잡힌 괴물일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혜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수는 재판장을 나서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8년 동안 그녀의 삶을 짓눌렀던 미스터리는 해결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고 진실을 안다고 해서 그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지수는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전 평생 이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민준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수야, 네 부모님은 널 아주 자랑스러워할 거야. 이제 네 인생을 살아. 민준의 따뜻한 말에 지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지수는 부모님을 위한 작은 추모비를 만들었다. 바닷가 근처 부모님이 실종된 곳을 바라보는 언덕 위에 추모비를 세웠다. 추모비에는 사랑하는 한지훈, 이수현, 그리고 그들의 꿈을 앗아간 모든 이들에게 정의가 빛나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지수는 추모비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실종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진실을 밝혀냈다. 이제 그녀의 고통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지수는 기자로서 부모님의 사건에 대한 기사를 썼다. 기사 제목은 봉인된 8년 부산 부부 실종 사건의 진실이었다. 기사는 혜진의 범행과 함께 부모님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녀의 용기 있는 진실 추적기를 담았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혜진의 잔인함에 분노했다. 지수는 기사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승화시키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는 기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지수는 이제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짓는다. 부모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받았던 사랑과 용기를 기억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지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써내려간다. 부모님의 사건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얻었다. 지수는 혜진의 회사를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꿈이었던 사업을 이어받아 세상에 빛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녀는 회사의 이름을 하이운이라고 지었다. 부모님이 뱃속의 아기를 위해 지었던 그 이름이었다. 회사의 목표는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었다. 혜진이 탐욕으로 짓밟았던 꿈을 지수는 사랑과 희망으로 다시 꽃피우려 했다. 그녀의 사업은 성공했고 그녀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수는 어느 날 민준을 찾아가 말했다. 아저씨,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부모님도 저처럼 평화를 찾았을 거라고 믿어요. 민준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지수야.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야. 네 부모님도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야. 지수는 민준의 따뜻한 미소에 안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은 그녀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함께 8년의 미스터리를 풀었고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지수는 그들의 인연이 부모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지수는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지수는 사랑의 힘으로 어둠을 이겨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막을 내린다.